저희에게 대출 받아서 부모의 빚을 갚는 청년들은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살아요. 저는 얘가 주거비를 내고 교통비를 하고 밥 먹기도 빠듯한 돈이에요. 걔가 직장인인데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어.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어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상실감과 위축감과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버는 대로 부모님한테 다 주고 본인은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져서 실제로 파산을 하신 의뢰인도 한 분이 계시고, 녹취를 들려주는데 막 절규를 해요. 나 더 이상 돈이 없다, 어머니. 더 이상 이제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도 돈 빨리 만들어내라라고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만난 친구들 중에는 한 30-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채무가 계속 쌓여서 본인이 감당하지가 못하고 부모님하고의 연을 끊겠다 하는 친구도 사실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또 소액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금방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썼다가 나중에 연체가 되고 나서 이제 자녀가 그때 아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뭐 100만 원을 긁었다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사건이 터져버리면 이제 그때 연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약간 부의 배물림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근데 이제 계속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용불량자고 자기 이름으로는 또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자녀한테 네 이름을 빌려서 하자. 뭐 너가 싫다고 그러면 뭐 네 동생 하겠다 그러니 강요 같은 건데, 여기에 갇힌 청년은 그 청년이 죄와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청년이 부모한테 나는 빚을 대출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청년은 그 가정에서 파문당해요. 가족들이 네가 어떻게 그러냐, 명절에도 못 내려가요. 그 부모가 맹목적으로 권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선택권이 없어요, 거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부모의 것과 자녀는 자녀의 것을 분리하는 이런 식의 가이드를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실 교육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긴 했고요. 자기 스스로들이 먼저 내가 온전히 서서 자립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생각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교육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사실상 전무한 편이죠. 금융교육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 필요하지 않나. 좀 더 크게 보면 부모가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원인은 거기 있었으니까, 원인은. 내가 키웠으니 나도 힘들었고 그러니 너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서의 조금 벗어남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어떤 법체계의 정립이 일단 1차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소중한 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별개의 인격을 침해를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엄정한 규제를 가해야 됩니다. 이게 한 가정의 붕괴, 그다음에 개인의 붕괴를 넘어서 어떤 세태의 단절, 이런 것까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사실은 의논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뭐 이런데, 은행권, 그다음에 또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